액체 방수 두께 부족. 최근 법무법인 화담에서 수행했던 하자소송 중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액체 방수 두께 부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9 선고 2019나 2004////4 액체 방수 공용 130, 공용 131, 공용 133, 공용 134.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 특별시방서에는 액체 방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준공도면에도 액체 방수 두 차로 표기되어 있을 뿐 두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 승인 당시 적용되던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할 수 없다. 2. 지하 피트 및 주차장에서 누수 현상이 다수 발생되었지만 감정인이 위 감정 항목 액체 방수층 부위에 나타난 누수결함 현상에 대하여 산정한 하자 보수비가 극히 경미하고 신축 과정에서 방수층 시공 후 48시간 동안 물을 담아두어 그 하부층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담수시험 결과 문제가 없었으므로 위 감정 항목의 액체 방수층의 성능은 양호하다. 3. 설령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이 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적용되던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를 환산하면 5번지 mm이므로 위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반영된 2009년 표준품셈이 아니라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반영된 2007년 및 2008년 표준품셈에 기초하여 적정 두께 기준을 산정하였으므로 해당 두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 결과는 부당하다. 4. 모래와 시멘트가 물과 혼합되어 동시에 시공되는 방수 모르타르의 특성상 시멘트와 물이 공극에 스며들기 때문에 시멘트와 물에 상당하는 두께는 별도로 산정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모래의 두께에 시멘트의 두께를 전부 반영하여 산정한 감정 결과는 부당하다. 5.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액체 방수의 노무비 산정 기준은 액체 방수 시공 발음 절차나 두께와는 무관하고 시공 면적에 따라 산정되므로 두께에 따라 노무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무비를 제외한 5,950만 1,175원만을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 승인일인 2007 7경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적용되고 있었던 사실, 표준품셈은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즉시 반영되어 발간되는 것이 아니어서 2006년에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은 2009년 표준품셈에 반영되었고 2009년 표준품셈에는 액체 방수 시공을 위한 재료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이 부분 액체 방수의 적정한 성능을 위해서는 발음 두께가 최소 16.48mm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그 최소 두께에 미달하는 방수 공사 부분을 하자로 판단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의 시공비 차익을 하자 보수 비용으로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시멘트 액체 방수의 공정에 관하여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벽 부분은 6에서 9mm, 바닥 부분은 10에서 15mm의 발음 두께를 정하였다가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액체 방수층 각 방수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두께 기준이 없어진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공정을 반영한 2007년
2008년 표준 품셈에서도 종전 표준 시방서의 공정을 반영한 표준 품셈의 액체 방수 재료량과 동일한 재료량을 명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방수층 두께와 성능이 전혀 관련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까지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액체 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액체 방수 두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6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도 방수층의 바름은 흑손 및 붐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시멘트 액체 방수는 습기 및 물의 침입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액체 방수층의 방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방수 두께가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누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두께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 3. 시멘트 액체 방수 공정은 1994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A, B, C, D의 4개 공정으로 구분되었다가 1999년 개정 시 종래의 C, D 공정이 1종, 2차, 2종, 1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 개정 시에는 바닥과 벽체로만 구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이 부분에 시멘트 액체 방수 2차를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명칭에 따라 1999년 개정된 표준 시방서상 시멘트 액체 방수 1종의 공정에 따라 방수 모르타르를 2회 시공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피고는 2006년도 개정 표준 시방서 규정에 따라 두께가 아닌 성능 기준으로 시공하였으므로 통상의 방수 성능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이 감정 절차에서 피고에게 성능 시험 결과와 감리원이 확인한 자료 등 액체 방수 성능을 검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끝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통상의 방수 성능을 충족하는 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지하 주차장, 지하 피트 등에서 실제 다수의 누수 하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통상의 방수 성능을 충족하는 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 이전에 KSF 2451 건축용 시멘트 및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와 방수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샘플 시험을 실시하여 액체 방수층에 요구되는 성능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한국산업표준 KS 에서 시멘트 액체 방수제 및 방수 시공에 대하여 규정된 성능 기준 및 시험 평가 방법에 따라 공사 전과 공사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료 시험 및 현장 시험, 그 시험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시험 보고서, 시공 관리 기록서, 검사 기록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한국산업표준 KS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감정인은 피고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06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의 공정에 따른 적정한 바름 두께를 산정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6. 감정인은 준공도면에 액체 방수 2차, 1종로 표기되어 있고 두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의 액체 방수 시공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성능 시험 자료, 액체 방수 공사에 대한 성능 기준, 시험 평가 방법, 그 시험 및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시공 관리 기록서, 검사 기록서 등가 제출되어야 2006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액체 방수 공정에 따른 시공을 했을 경우에 적정한 두께 산정이 가능한데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06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의 공정에 따른 적정한 바름 두께를 산출할 수 없는 점. 그런데 통상 요구되는 액체 방수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바름 두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 적용되던 2007년 표준 품셈에는 1999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의 액체방수 두차 1종 공정을 위한 재료량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두께 기준이 없어진 1999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의 공정을 반영한 2007년, 2008년 표준 품셈에서도 종전의 표준 시방서의 공정을 반영한 표준 품셈에 기재된 액체방수 재료량과 동일한 재료량을 명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 승인 당시 적용되던 2007년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조달청 1위 대가에 명시된 액체방수 재료량을 기초로 적정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액체방수 발음 두께를 산정하였는 바, 여기에 액체방수의 두께 문제는 해석에 따라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감정인이 감정 절차에서 표준 품셈 및 조달청 1위 대가의 소요 자재를 기준으로 두께를 환산한 후 부족한 비율로 비용을 산정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가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감정인의 이러한 감정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 환산한 액체방수층의 두께가 5mm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아울러 표준 품셈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의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의 피고가 2006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 성능 기준에 맞는 성능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액체방수 방수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적정한 발음 두께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6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가 반영된 2009년 표준 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준공도면에 기재된 액체방수 두차 1종의 재료량을 기초로 적정한 발음 두께를 산출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피고가 모래의 공급으로 인해 별도의 두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시멘트층의 두께는 1.78mm로서 감정인이 최소 액체방수층 두께 기준으로 제시한 16.48mm의 약 10.8%에 불과하고, 모래의 공급을 감안하더라도 위 시멘트층의 두께가 전부 모래층의 두께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9. 감정인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용 131 부분에 시공된 액체방수층의 두께는 평균 5.45mm, 공용 134 부분에 시공된 액체방수층의 두께는 평균 5.67mm에 불과하고, 감정서 한 권 127, 129면,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피트 및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 현상이 다수 발견되었다. 2018-14자 감정보완회보서 5. 6면. 이와 같이 누수 현상이 발견된 이상 그에 대해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 보수비가 경미한지와 관계없이 해당 액체방수 시공으로 인한 기능상 하자가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담수시험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설령 담수시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0. 이 부분 하자의 경우 시멘트 액체 방수의 두께가 적정한 성능에 필요한 두께에 비해 미달하고 있어 그 시공에 필요한 공정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시공 물량이 늘어날 경우 자대 운반, 배합 및 비빔, 발음 작업이 추가로 수반되므로 이러한 공정에 필요한 노무비를 포함하여 하자 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